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PX의 모든 것 함께해줄 정치훈 기자, 박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또 PX잖아요. 네. 주제에 앞서서 두 분 PX 자주 애용하신가요? 자주 이용하고 있죠. 나름대로 슈퍼마켓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와이프랑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보통 저는 이제 PX에 가면은 이제 아기 먹일 과자라던가 네. 그리고 뭐 음료수라던가 이제 요구르트 제품 이런 걸 많이 사고 있습니다. 되게 저렴하죠? 네, 그렇죠. 네. 박 기자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줄 화장품이나 유제품 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따가 PX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PX를 제대로 알기 위해 PX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정 기자님이 팩트체크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막연히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군 마트인데 네. 왜 싼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지 꼼꼼하게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PX는 면세다. 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 PX 면세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또 확인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PX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갖는 인식일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면세라고 하면 판매액의 부가가치세인 10%의 가격 할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뭐 근 6년간 PX를 다니면서 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싼 겁니까? 사실 뭐 그럼 왜 싸냐 다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뭐 PX 바로 이제 PX가 쌀 수 있는 이유가 국군복지단의 어떤 업무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군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이제 먼저 업체가 희망 가격을 적어냅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민간과 함께 가격을 비교해서 최종값을 결정을 하는 건데 네.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싸게 느끼는 이유는 업체가 상품의 할인율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건물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등이 절약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일반 마트라든가 쇼핑몰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이 책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임대료가 또 없어지면은 그렇죠. 업체에선 부담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PX가 우체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닌가요? 사실 뭐 잘못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도 이제 뭐 굳이 PX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취재를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포스트가 저는 영어 단어가 그냥 우편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오해가 비롯된 것 같아요. 과거 PX에서 우편물을 취급을 해서 포스트를 붙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였죠. 네, 그럼 이 PX의 P 이건 뭐 약자가 뭐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첫 번째 1번으로 나와 있는 해석 내용이 이제 PX의 포스트가 우편물이라는 건데 네.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가니까 이제 주둔지, 이제 군 부대라고 하는 이제 해석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사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이건 또 과거를 좀 더 살펴봤는데 PX의 시작은 과거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투 현장에서 생필품과 식료품이 필요했던 미군은 현지 종군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했다고 합니다. 종군 상인이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또 생소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전쟁터를 또 군인들을 따라다니는 상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군인 만큼이나 가격과 품질 자체가 일정하지 않았고 네. 상당히 또 품질 자체도 또 나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미군이 1895년도에 전쟁성 일반 명령 46호를 통해서 네. 부대마다 구매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포스트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부대 구매소라고 이걸 줄여서 PX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또 잘못 알려져서 포스트인 우편물을 취급하는 것이 지금의 PX가 됐다. 와전된 거죠, 사실상. 저도 뭐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네.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시작이 된 우리나라의 PX의 역사. 근데 우리나라에서 1호점은 언제 문을 열었나요? 1호점 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1895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을 위해서 해외 주둔지의 지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현재 신세계백화점이죠. 명동 옆에 네네.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본점 건물에 한국의 첫 PX가 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2년 12월 1일에 이 모습을 본 육군
첫 병사용 매점이 우리 한국군에도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네. 이름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저희도 우리 군도 PX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충성클럽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뚜기 마트나 뭐 수호신 마트 이런 것처럼 해당 부대에 별칭을 붙여서 마트로 불리게 되고 통칭적으로 말할 때는 군 마트라고 순화해서 읽기도 합니다. 네, 좀 부대마다 PX 이름이 달라서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정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팩트체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PX는 오직 뭐 군대 내에만 있다. 뭐 이것 때문에 PX가 군 제대를 하고 나면 뭐 장병들이 더 그리워지는 곳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진짜 군 안에만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뭐 제대하고 나면 더 생각나는 게 PX이긴 한데 하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일반적으로 PX가 부대 안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군인 가족들이 생활하는 영해 아파트 같은 부대 밖에도 군 마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군인들이 밀접해 있는 충청도의 계룡대와 자운대 그리고 전라도의 상무대와 경상도 창원과 진해 같은 곳에도 쇼핑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구성이 돼 있고요.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에 종사하는 공무직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 대상자 또한 병역 명문가분들과 모두 요 해당 가족들까지도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영해에도 PX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뭐 진짜 국군복지단이 뭐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뭐 저랑 함께 뭐 본격적으로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다시 본론으로 와서 뭐 교고지의 오아식스라는 PX가 있어요. 이게 어떤 PX인가요? 네, 바로 육군 PX를 말하는 건데요. 네. 육군 15사단처럼 중동부 전선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들이 있습니다. 네. 교통이 불편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오지 중 한 곳에 속하는데요. 네. 최전방의 장병들은 어떻게 PX를 이용할까? 네, 바로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하는 황금색 트럭인 황금마차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뭐 황금마차 직접 가보진 못하고 들어보기만 했는데 그럼 이 황금마차 PX 뭐 어떻게 시작된 거죠? 네, 황금마차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육군 PX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네. 1979년 전방과 해안, 격오지 장병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애칭입니다. 네. 지금도 육군 15사단 황금마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에서 6곳의 격오지 소초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후방 여러 장병들을 위해 정말 노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별한 다음 PX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항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해군 PX는 어떤가요? 네, 대한민국 동해를 지키는 부대죠. 해군 1함대를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거대한 구축함부터 소형 고속전까지 다양한 함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이 되는 함정 매점들이 있습니다. 네. 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해군은 장기간 출동을 나가는 함정에서 자체적으로 매점을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네, 뭐 함정 매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항 매점이라고도 또 네. 있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뭐 판매 물품들이 있다면서요? 네, 군항 매점에서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상품은 음료수인데요. 네. 그중에도 생수가 탄산음료나 주스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출동 전후의 함정 승무원들은 부두에 정박하면 지상에서 많은 땀을 흘리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갈증 해소를 위해 생수를 비롯한 음료수를 찾게 됩니다. 반면 육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초코바류나 달콤한 과자는 중간 순위에 그쳐 임무와 근무지에 따른 군별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임무나 근무에 따라서 뭐 PX 선호 물품도 다르다는 것도 좀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판매원이 PX 병이 아니라고요? 누가 판매하는 겁니까? 네, 함정 매점은 육상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판매원이 육군의 PX 병처럼 따로 보직이 있는 게 아니고 보급 특기의 병사나 부사관이 고유 임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판매 임무를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육군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요? 해외 파병 부대, 네. 뭐 아크 부대든 그 동명 부대든 그곳에는 PX 병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음. 뭐가 있냐면 이제 인사 담당관이나 아니면 뭐 보급 담당관이 이제 PX 관리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해외 파병 나간 장병들은 정말 여러모로 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PX 병 이야기가 나와서 꺼내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PX 병들을 또 꿀보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임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바코드만 찍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 자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물품 발주부터 진열, 유통기한 확인, 초과 물품 반납, 광고판 배치도 하고요. 홍삼이나 주류, 의류, 화장품 등의 고가품 판매와 도난 방지 등을 감시합니다. 네. 월정산 개념의 월 마감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재고 관리, 유통기한 체크 등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일이 많아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네, PX 병들도 뭐 나름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특별한 PX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보셨겠지만 이건 약자가 조금 틀립니다. 공군에서는 PX가 아닌 BX, BX라고 하는데 이건 약자가 왜 틀린 거죠? 네, 공군은 매점을 PX가 아닌 BX, 베이스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네. 네, 공군 기지가 영어로 베이스라고 표현되기 때문인데요. 공군의 BX는 대대마다 운영되는 육군의 PX와는 달리 각 비행단에 하나씩 운영됩니다. 네. 육군은 대대별로 광범위한 지역에 넓게 퍼져 있지만 공군은 한 기지 내에 수많은 대대가 모여 있어서 이용 시 거리상으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다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상 공군의 BX는 개전부터 폐전까지 늘 이용 장병들로 붐빕니다. 보신 것처럼 육해공 각군마다 PX의 고유의 특성과 문화가 존재하는 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진짜 그런 문화들이 뭐 조금씩 다른 게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PX, 요즘 장병들의 이용 경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요즘 장병들은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차, 그리고 피부 미용과 발 건강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런 미용 제품, 그리고 몸짱이 되기 위한 건강 보조제죠. 네. 단백질 쉐이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식품들도 요구 품목이 사실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보다는 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런 뭐 PX에 대한 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신세대 병사들에게 인기 있는 전투형 백팩이나 기타 전투형 액세서리를 비롯한 준 보급품들을 파는 군장점의 입점 등 폭넓은 상품 구비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PX에서도 장병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저도 뭐 군장점의 입점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PX가 있을 텐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또 PX의 원조격인 이제 미국을 또 살펴보지 않으면 또 아쉽겠고,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안 보면 또 안타깝겠죠? 네. 그래서 미국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데 미군의 대형마타 같은 시설 도입은 징병제 국가의 우려와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규모는 작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고르게 보유한 실속형 마트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자위대만 하더라도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 면세 제품 보면 간부들이 이용하고 있는 뭐 주류 면세 제품이라던가 이런 네. 품목들 팔고 있잖아요. 화장품은 또 면세입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제공하는 PX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하지만 유명 제빵 회사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역내로 옮겨와서 PX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 또 주둔지의 유명 특산품들을 아이디어 상품으로 생산자 연결 방식으로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뭐 신기한 뭐 PX 문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두 분 꼭 기회 되면 저랑 같이 외국군 PX 한번 좋은 가보는 생각입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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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함 리처드함은 미국의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 6번함입니다. 대형 비행 갑판도 있고요. 또 지휘함 기능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배수량은 4만 1000톤, 전장 257m, 폭 32m, 최대 시속은 41km, 탑승 인원은 1,800여 명입니다.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뉴스바바를 통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 영상. 바로 이름마저 최강처럼 느껴지는 강습 상륙함인데요. 김중사와 함께하는 무기의 세계, 밀리터리 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강습 상륙함. 이게 뭐냐 하실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초대형 대형 수송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친절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이는 이 배죠. 미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본엄 리처드인데요. 프랑스어로 좋은 사람 리처드라는 뜻. 일단 이름부터 상당히 친절합니다. 1997년에 진수됐고 1998년에 미국 해군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이름만 친절하냐? No, no, no! 라는 겁니다. 스펙도 무지하게 친절합니다. 일단 45,000톤급. 핵심은 바로 이것, 비행갑판이죠. 이 갑판을 이용해 해병대원들의 공중수송을 돕는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판을 이용해 본엄 리처드는 시나이트와 대잠 헬기 외에도 5대의 AV-8B 해리어기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 1,800여 명의 해병대원이 탑승하고요. 항속거리는 무려 17,600km. 와우! 자체 방어 무기로는 시스페로우와 팔랑스 등 근접 방어 체계 등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미국 해군에 큰 전력 손실이 발생했죠. 미국 샌디에이고 군항에 있던 본엄 리처드가 수리 중에 내부 폭발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미 해군은 지난 수년간 35비 운영 경항모로 개조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막판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겨우 불길은 잡았지만 불타버린 본엄 리처드. 이게 폐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개조도 사용도 복원도 안 하겠다는 건데 왜 그런 결정이 났냐 하면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에요. 일단 원래대로 복원한다 하면 25억에서 32억 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원이 넘어요. 또 기간도 5년에서 7년이나 걸리는데요. 병원선이나 잠수모함 전환 시에도 10억 달러가 추가로 든단 말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더 싸단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군함을 해체해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천만 달러인 332억 원. 제일 싸죠. 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고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 리처드 씨, 세계 곳곳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2000년 1월 이라크 감시작전 참가를 시작으로 이라크 침공작전, 환태평양 합동훈련 등 모두 13차례의 해외 원정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최근에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도 참가했고요. 세월호 침몰 당시엔 실종자 구조 지원을 위해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서해상에서 정기적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구조 활동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배의 구조 활동이 왜 중요하냐? 왜? 본엄 리처드호를 이용하면 투입된 헬기가 급유 등을 위해 육지로 날아가는 시간마저도 아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엔 수송용 대형 헬기인 CH-46C 나이트 42대, 해상 수색 능력이 뛰어난 MH-60R 대잠 헬기 6대가 탑재돼 있는데요. 함정 내의 의료시설도 웬만한 병원을 능가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긴급 구호에는 특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왜 친절한 리처드 씨는 있는데 우리는 없냐? 그런데 이 강습 상륙함 우리도 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독도함이죠. 2005년 7월 독도함이 진수됐을 때 일본과 중국이 시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핏 독도함의 외형만 보면 이런 질투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14,500톤급입니다. 와우! 길이 199m, 폭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고요. 이 갑판을 통해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독도함은 헬기 7대를 비롯해 전차 6대, 상륙 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공기부양 고속상륙정 2척, 상륙병력 700여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함의 내부 공간도 어마어마합니다. 방은 무려 700여 개, 높이는 17층 빌딩 수준, 엘리베이터도 7대, 식당은 승조원과 상륙부대원을 합쳐 1000여 명이 모두 1시간 내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규모인데 아이스크림 제조기와 전자오락 게임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도 엄청납니다. 13개 구역으로 나눠 응급환자 수술실과 방사선실, 치과, 임상병리실, 약국, 격리병실 등이 배치돼 있는데요. 화생방 오염을 제거하는 제독시설, 범죄인을 수용하는 구금시설과 영안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특별한 것, 우리 해군 함정 중 가장 큰 규모의 여군구역이 여기 있단 말이죠. 20여 명이 생활하는 금남의 공간인데 남자 군인들과 식당만 함께 쓰고 사적인 생활은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출입하려면 전자식자물쇠가 달린 이중 출입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건가? 띠딕, 띠딕.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독도함은 다양한 역할만큼이나 바쁜 함정이라는 건데요. 2007년 7월에 취역한 뒤 각종 군 관련 행사와 국제 방산 전시회 등에 투입됐죠. 천안함 수색과 인양작전 때도 작전 지휘함 역할을 했는데요. 진짜 바쁘다 바빠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당초 2년 간격으로 총 3척의 대형 상륙함을 건조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라도함이 있죠.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2번 함으로 2020년 말경 대한민국 해군의 인도 예정인 강습 상륙함인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진수식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독도함. 어서 빨리 마라도함이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중사의 밀리터리 카페, 마라도와 독도를 넘나드는 강습 상륙함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반도 최남단, 우리 국토 마라도의 이름을 이어받아 남방해역과 교통로를 철통 수호하는 마라도함, 재난구호와 평화유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군의 미래 전력으로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 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